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죠. 하지만 북한은 연일 강경한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 대통령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이 을지연습을 방어용이다 이러면서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이 곧바로 한미훈련은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면서 핵무장 확대 필요성으로 어깃장을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 정례 한미연합훈련, 그러니까 이 을지 자유의 방패가 북한을 향한 가장 적대적인 의사 표명이라고 비난하면서 핵무장의 급진적 확대를 주장했다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발언은요, 어제 평안남도 이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이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을 시찰하면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시작된 우리 측의 을지 연습에 대한 이 맞불 성격으로 보입니다. 또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그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한 것도 다소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주로 이 군부나 또 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그 담화 등으로 반발해 왔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김정은의 메시지에 담긴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더욱이 그의 발언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은 방어용 훈련이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한껏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뒤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이 되는 겁니다. 네, 어제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 시작에 맞춰서 을지 국무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을지연습은 정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 기존의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도 재차 내비쳤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의 목소리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입니다.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 통일부, 군 당국 등은 전단 살포 중단에 이어서 대북 확성기도 일방적으로 끄고 철거하는가 하면 지난 광복절 경축사,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죠. 이걸 통해서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인 복원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에 아주 거듭거듭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정은이 되돌려준 건 핵무장 확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의 화해 제스처가 계속 묵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정은의 이번 메시지는 이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대답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김정은은 이에 호응하기는커녕 핵무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우리 측이 내민 손을 뿌리친 거다 이런 해석인데요. 물론 이 대통령 역시 인내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북한이 조기에 대화 테이블에 돌아올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김여정도 아닌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북한의 대남 기조가 빠른 시일 내에 바뀌긴 힘들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통일부는요, 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며 이 북한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핵 역량을 증강시키겠다는 이 김정은 발언과 관련해서도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우리 입장이 담겨져 있다면서 대북 유화 기조가 달라지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정은이 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가 이 무력 증강 입장을 밝힌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답을 하지 않겠다면서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요. 일방적인 평화라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평화가 아니고 굴종의 자세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대북 발언 이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낭만적 민족 감정에 휩쓸려 이 현실은 외면한 채 선언한 평화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키울 뿐이라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군의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이 모두 북한 김정은의 비유에 맞추는 굴종적인 조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루 전 나경원 의원도요, 이 대통령의 광복절 대북 발언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국민의 안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착시와 망상이라며 이제는 김정은, 김여정 짝사랑 스토커라도 자처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해 송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부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인내가 아니라 굴욕입니다. 북한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북한도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공개 발언을 하니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철거한 적도 의향도 없다 이런 김여정의 담화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당시 정부의 발표가 신중하지 못했던 점 이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 외통위회의에선 앞서 정부가 북한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과 관련해서 거짓말 공방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남 스피커 40개 중에 1개가 빠진 것이 철거냐면서 누가 판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냐, 경위 조사와 함께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합참 발표 이외의 것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사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뭘 속였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는커녕 소형 확성기를 증설했다는 합참의 보고도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 중에 1개, 2개를 고장날 수도 있고 하니까 떼다가 고쳐서 붙이고 하는 작업을 늘 루틴하게 해오는데 저거 하나 떨어진 걸 보고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죠? 합참의 발표 이외의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게 됐다 한다면 누군가가 그런 판단을 하고 보고했을 때는 경위도 조사하고 국민께 사과도 하고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거 일리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짝사랑하다 보면 허물켜기 십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겁니다. 장관께 사과할 의사가 있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속였다는 거예요. 확성기 철거 조짐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철거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의 잇따른 대북 유화책에도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제 전해진 바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어용이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을 한 한미 을지 연습을 비판하고 또 핵무장 확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야당은 이 정도면 인내가 아니라 굴종이다 이렇게 대통령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와 달이 된 오누리라고 하는 설화가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오누리의 어머니를 누가 잡아먹습니까? 호랑이가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잡아먹기 전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해요. 떡을 몇 개나 줬습니다. 떡이 다 떨어지니까 마지막에는 그 어머니를 잡아먹죠.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 그런 설화를 연상시킵니다. 자, 북한의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하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날에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야외 기동훈련은 한 절반 정도가 폭염을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여정은 광복절 전날에 또다시 매우 원색적인 담화로 꿈을 많이 꾸면 개꿈이 된다. 개꿈에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흡수통일 안 하겠다. 9.19 남북군사합의 우리가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것이 김정은의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굴종적인 대북 정책을 견지한들 돌아오는 것은 이런 비난과 더 과격하고 강경한 요구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는 대북 정책으로 되돌아와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북 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안정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목표가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어떤 그 기간의 선택을 달리할 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국민의힘은 이것을 굴종적 대북 외교라고 비판을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계속 이 강경 대결 정책을 썼고 그 시기에 오히려 북한은 핵실험을 더 반복했고 핵을 고도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이 국면을 대화 국면, 평화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고요. 북한은 을지 연습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걸 체제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쨌든 트럼프가 주도적으로 북미 대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 경우에 핵 보유국 지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핵 군축이든 아니면 비핵화든 협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대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주도적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이 유도하거나 또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소위 말하는 통미 복남에 의해서 당사자이면서도 이 한반도 정세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때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북미 대화 진전에 맞춰서 이 한반도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안정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 제스처를 취할 때이고 그건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네. 방금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핵 군축 협상으로 나갈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요. 아직 미국도 그렇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고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